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네, 지금 기온은 영하 2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따뜻한 날씨 될 것 같네요. 네, 점점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점점 봄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이 긴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12월쯤에는요. 지난 12월에 한 중순 넘어가면서 한파가 찾아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11월 중순, 12월 말 이렇게 가면서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면서 막 추위에 대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 방송에서도 뭐 수도, 계량기 동파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물을 좀 틀어놓고 외출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 것이, 와,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2월 중순입니다. 아, 참, 지금 되게 안개 낀 날씨예요. 해가 아직 떠오르진 않았는데, 살짝 희미하게 이제 서광이 비추는데, 안개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내려앉아 깔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위기상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둘 다 나쁨이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시간대 새벽의 공기층은 안정적이에요. 태양열을 받기 전까지는 너무나 안정적이라서 쉽게 이 공기가 맑아지거나 하진 않네요. 공기가 막 섞이고 날아가고 흩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제가 좀 계속해서 즐겨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의외로 막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라기보다는 다소 좀 잔잔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 감성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심장을 살짝 이제 좀 떨리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공격한다. 그렇다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건강에 이상을 생기게 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약간 좀 가슴이 떨리게 만드는, 좀 가슴에 약간 부하를 생기게 만드는, 아, 이것도 약간 건강에 대한 표현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약간 그런 차원의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 바로 사랑의 이해였습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날 막을 내렸는데요. 저도 마지막 편 자체는 실시간으로 본방으로 보진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저는 그 결말도 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자세한 그 스토리는 좀 이렇게 남겨두더라도, 하나 저는 이제 마지막 회에 와서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 유튜브 그 지금 동영상들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걷기 하면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 했던 그 부분들, 그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면 사랑의 이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회부터 제가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사랑의 이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심리극이다, 심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해보는 거죠. 내 경우를 이렇게 반출을 하면서, 내 경우에 대입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드라마의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예상도 해보면서, 저 사람 심령을 한번 같이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좀 재미나게 봤어요. 재미있게 본 거죠. 마치 심리 추리극처럼.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어떤 장면이었냐면, 처음에 약속 시간을 잡잖아요. 약속을 해요. 하상수와 안수영이 같이 아마 호텔 커피숍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서로 간에 설렘이 있고 알아보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면 이 만남이 왜 성사가 되지 않는 걸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안수영이 좀 이상하다. 하상수가 물론 늦긴 했지만 본인도 이 하상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니, 처음부터. 왜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게 자존심의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게 해, 처음 이렇게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처음 보는 공간에 나 혼자서 기다리게 만든다고? 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 맞지는 않아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아했죠. 하여튼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미루어 그냥 짐작을 하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수영이 결국은 좀 더 기다려주질 않았구나. 뭔가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운명의 갈림길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의 복선과 같은 그런 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첫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던 부분.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때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안수영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나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중반쯤에 나오죠. 하상수가 사실은 그렇게 안수영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안수영보다도 더 내색을 많이 했었죠. 확실히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수영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있지만 사실은 하상수가 망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영이 앉아있는 그 창가 자리에서 하상수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횡단보도 너머에서 걸어오는 모습, 하상수는 그 지키지 못한 약속 시간을 그래도 그 시간을 최대한 더는 늦지 않게 오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노력하기 마련이죠. 늦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망설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늦은 이유는 사실은 은행 시제라고 하죠. 은행에 현금, 남아있는 현금, 그날에 이제 들어오고 나간 그런 전체 금액을 맞춰보는 그런 과정을 하상수가 맡아서 했던 거죠. 그 당일날. 그러면서 그게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맞추느라고 좀 늦은 겁니다.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으로서의 뭔가 할 일을 하면서 이제 늦게 돼서, 사실은 그게 완전히 이제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과오로 인해서 늦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늦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거 자체도 자신의 과오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말이죠, 다시 약속 시간을 잡고 어딘가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거든요. 그때도 사실 시제를 담당하는 게 하상수들입니다. 근데 금액이 뭔가 맞지 않아요. 한 17만원 정도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거죠. 아마도 떠올렸겠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이게 첫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돈으로, 지갑에서 자신이 돈을 꺼내서 은행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돈으로 메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요. 처음과 끝을 거의 장식하는 장면이죠. 이 은행 시제 맞춰는 장면. 그래서 그때 첫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 첫 만남에서 사실은 안수영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시간을 더 이렇게 기다려준 게 아니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말이죠. 안수영이 바로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망설이던 거. 그러니까 안수영이 이제 여기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어요. 아, 상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자존감이 더 떨어졌을 수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안수영은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이 뭔가를 지금까지 이렇게 뭐 성취해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세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같이 일은 하지만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금이라도 이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치던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일종의 적대시 비슷하게,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자신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일순간에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는 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이렇구나. 결국은 내 앞에 서면 망설이는구나. 그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 안에 그때 그 장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상수가 이제 망설였던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상수는 좀 다른 캐릭터잖아요, 사실. 안수영하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상수 자체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은행에 이렇게 취업하게 된 부분들, 그게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성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더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하상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존재. 강인한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결코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의지가 대단한 그런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은 달라요. 안수영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와는 척을 지고 살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 척을 지는 이유도 있죠. 그 척을 졌던 그 오해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쯤에는 거의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직접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 하여튼간에
그 첫 만남에서, 그러니까 본론은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이건 어떤 의미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행동밖에 할 수 없었는지 쫓아갈 수가 있어요. 개연성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는, 그래, 하성수 왜 망설였냐 이거죠. 그때 자신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 드라마 전체 16부작 내내 다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여자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 첫 만남에서 만큼은 그때는 왜 망설였냐. 이 친구의 심리는 과연 무엇인가? 왜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이 든 건가? 그러니까 망설이는 장면, 망설이고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그 약속 장소로 다시 발길을 향하기는 하죠. 근데 망설이는 장면 자체가 포착이 된 거죠. 안수영 같은 되게 예민하다고 할까요? 센티멘탈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 눈에는 그 장면이 대단히 심각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일종의 PTSD 상황.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하고, 이 사람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내가 망설인다면 이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도대체 왜 망설였던 거지? 그 순간에 첫 만남에서.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되냐 이거죠. 보통의 이제 남녀 간에 그런 이제 호감이 퍼지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게 되면서 첫 만남을 하게 돼요. 그 첫 만남에서 도대체 왜 망설이게 되냐. 이 망설임이란 게, 그러니까 너무 떨려서, 너무 긴장돼서, 이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지, 그렇게 주저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갑자기 또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노래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저를 했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만남 자체도 좀 미뤄두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더 천천히 다가서던가, 왜 중간에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그런 아주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왜 더 좀 다이렉트, 더 스트레이트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망설였던 거냐고.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 회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장면에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반대의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안수영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첫 만남, 그 약속 장소에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었다면. 하상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장소에서 망설이지 않고 갔었다면. 근데 거꾸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 회상 씬에서 말이죠, 갑자기 문득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깨달음을 좀 얻었다고 할까요? 드디어 사랑의 이해가 조금 가슴에 와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이제 좀 그렇게 생겨난 거죠. 진짜 이해라는 측면,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해타산.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이해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이해, 공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생각이 이제 번뜩 떠오르게 됐어요. 저도 그 순간적으로, 아, 이게 망설인 게 맞구나. 그때 망설였구나. 이 친구 망설인 게 맞구나. 근데 그 망설임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무겁게 생각한 망설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좋다고, 아 신난다, 안수영 만나러 가자, 아 저기 커피숍 가가지고 안수영 만나면 정말 신나겠지 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간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상수도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챙길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은 이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는 일일까? 나와 그 사람한테 동시에 이렇게 이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 이 사람을 나는 그 좋은 길로 이렇게 계속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고, 아 딴 건 몰라, 그냥 이 감정에 나는 이 감정만을 즐길 거야, 이 감정의 세계에서 그냥 이 즐거운 현실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딴 건 생각 안 할 거야, 이 상황만을 즐길 거야, 이게 아니고, 적어도 하상수라는 인물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망설임을, 그 순간의 망설임을 상대방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중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난 당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의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공간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망설임. 물론 이것도 결국은 제가 해석한 거죠. 왜 과연 망설였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장소에서.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을 자신의 그 걸어왔던 길과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좀 겸손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당신 자체를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다가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상수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해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드라마가 이제 전개되는 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부분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하상수의 마음이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망설이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안수영이 생각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상황들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구나,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마리가 이제 마지막 회를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선 역할,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암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마지막 회에서는요, 시간이 흐르고 둘 다 이제 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덩달아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는지가 이제 이렇게 밝혀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본다면은 사랑이 대단히 좋은 드라마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걷는 풍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